여기는 제천의 월악산에 있는 신륵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 전경인데요. 이 2005년도에 이 신륵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붕의 추녀 아래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의 추녀 아래에서 벽화를 하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벽화를 확인했는데 잠시 후에 보시면 알지만 이 벽화에 보면 위에 화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명대사 행일본 지도라는 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오락산이라고 하는 아주 산턱에서 이 사명당에 관한 벽화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됐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사명당이 왜 여기에 벽화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추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명당이 그 전까지는 주로 강원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충주 신림면에 숭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유정이라고 하는 사명대사의 그 이름이 그 유정감진이라고 그래서 총 그 숭선사를 외란 이후에 이제 중건을 할 때 그 감독자 역할을 했던 분도 역시 그 사명당이었고, 또 보은에 있는 그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팔상전을 그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중수한 그 분도 역시 사명당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명당이 왜 제천 신륵사에 이 벽화가 남겨졌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었었는데, 이 사명당이 남긴 시 중에서 단양의 성벽에 서서라는 그 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적사로 외란 이후에 일본을 가면서 탐적사로 갔다가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데리고 들어올 때 그 가는 루트가 바로 여기서 단양 바로 이 월악산 인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박을 하셨거나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벽화가 즉 일본으로 떠나는 그 사신 행렬도가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양에 가서 성벽에 서서 밤하늘을 별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가 남겨져 있고, 그 다음으로 김해의 작천을 건너면서 김해 작천이라는 이제 그 개울을 건너면서 또 시를 남겼더군요. 그래서 사명당이 그 이제 아마 탐적사로 이제 일본을 가면서 그 루트가 그러니까 서울의 그 광나루죠, 천호동 일대에서 출발을 해서 그 백길로 충주까지 와서 아마 그 한수면 동창까지 왔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양 그 한수면에 있는 동창까지 왔다 거기서부터 육로로 이제 저 신륵사를 거쳐서 단양을 거쳐서 김해로 가서 김해에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서 결국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그 루트가 이제 짐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현재 그 사명당에 관한 것은 이 그림으로는 그 김해 표충사가 있죠. 그 밀양에 표충사가 있는데 그 밀양 표충사에 8폭으로 된 병풍이 하나가 남아 있고, 어쨌든 이 그림은 그 사명당 당대의 그림은 아니다 하더라도 물론 개작이 되고 뭐 계속 이제 그 개칠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이 충주 인근의 중원문화권에 사명당의 벽화가 남겨져 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바로 여기가 그 오락산 영봉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 신륵사라는 절을 다녀가셨을 텐데 바로 그 지붕 추녀 바로 아래에서 이런 사명당 벽화가 있었던 것을 그동안 간과를 하고 몰랐던 것인데 2005년도에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신륵사 앞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아주 단아한 석탑인데 그 상륜부까지가 잘 남아 있는 이러한 그 탑이죠. 근데 뒤에 있는 건물을 보면 그 지붕이 저 보이는 것이 이제 극락전입니다만은 그 극락전에 아까 벽화가 있던 것인데, 따라서 이
건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문화, 충청북도 유형문화를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벽화도 또 따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물에 있으면 건물 하나만 국가가 지정을 하든 지방정부가 지정을 하든 하면 되는데 이 벽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 따로 벽화 따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 뒤에 지붕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지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층 건물이죠. 단층 건물이죠. 저걸 누가 2층 건물이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탑에 보면 지붕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층이죠. 지붕같이 생긴 옥계석이라고 말하는 지붕돌을 층수로 씌워줘야 되는 거죠. 1층, 2층, 3층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지붕에 이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이 있고 밑에 기단부가 있잖아요. 그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그 이제 석축 기단이 있는데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단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그 기둥, 우주라고 하는 그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붕 맨 3층 이제 그 옥계석이라는 지붕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 네모진 돌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네모진 돌이 보이고 위에 약간 둥그런 밥구를 엎어놓은 같은 이런 이제 형태의 것이 보이고 위에 뭐 쭉 올라가는 이런 것이 이제 용춘이 뭐 쭉 올라가는 거 있는데 용차죠. 근데 그 네모진 것을 저걸 확대를 하면 저 네모진 바로 위에 있는 네모진 돌과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돌을 확대를 하면 저것이 바로 탑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물론 이게 신라를 개성한 고려 초의 탑인데 어쨌든 한국 탑의 특징이 있다면 즉 백미라고 한다면 탑 위에 탑이 또 하나 있다고 미니 탑이 또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것이 뭐 때문에 저렇게 수천 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저걸 만들어내느냐? 그 이유는 원래 탑의 발생이 인도에서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탑이 즉 지금 뭐 잘 남아있는 산치대탑이라든지 이런 탑을 보면 일탑 같은 걸 보면 저런 형태죠. 그러니까 탑을 원래 인도의 탑을 축소해서 한국의 석탑 위에다 또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탑으로 본다면 탑 위에 미니탑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노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복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릇을 엎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저게 그 탑의 원형에 즉 인도 탑의 출발의 원형이 되는 인도 탑의 모습을 아주 최소한 축소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이 탑은 작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까지가 잘 남아있는 이러한 단아한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충주시 이게 또 월악산록에 있는데 행정구역은 여기는 충주가 됩니다만은 이 사지가 되는데 이것은 단탑 가람 배치죠. 탑을 중심으로 직선상에 이제 석등이 놓여지고 불상에 놓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불상이 있는 즉 부처님이 있는 집이 대개 목조 와가집 아니겠어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올리는데 이거는 돌로다가 그 벽을 다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석굴사원이 아니라 석실사원이죠. 그러면 석실사원에 현재 가장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석굴암이죠. 그 석굴암을 다시 그 중수할 때도 이것을 모방이 아니라 와서 그 참고하실 정도인데 이것은 석굴암이 이렇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모진 약간 방형의 앞을 이제 북쪽을 이렇게 털어내고 있는 그 안에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건 석실사원이죠. 이게 고려시대 유일한 석실사원인데 이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북향입니다. 특히 북향 사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북향 사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발굴을 5차 발굴 조사까지 했고 지금 현재는 이 그 석축이 자꾸 그 옆에 개울 쪽으로 이제 그 경사가 져서 기울어지고 있어서 지금 해체 보수하느라고 직접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고려시대 유일무이한 석실사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석실사원이 원래 이름이 삼국유사 첫 장에 나옵니다. 첫 장에 여기를 미륵대원이라고 하는데 미륵대원 계림령 동령야라고 하는 그 삼국유사 첫 장의 기록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계림령 밑에 있는 미륵대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곡에 하늘제라고 하는
우리 그 당시에는 계립령이라고 해서 서기 156년에 개통이 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도로일 텐데 그 도로가 지금은 이제 하늘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늘제 넘어가면 관음원이라는 또 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터를 발굴조사할 때 보니까 맹호 추장도라고 해서 호랑이가 사슴을 막 쫓아가는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기와에 새겨진 그림이라든지 또 군장을 하고 있는 기와가 그 말의 그림이 이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 사지 절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그림 있는 기와들이 나와서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 이 옆에 보니까 커다란 원, 고려 시대로 말한다면 요즘 말하면 국립 숙박 시설이 되겠죠. 숙박 시설에서 이제 절에서 원을 운영하고 또 원에서 절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예를 들어 그 하늘제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넘어가는 바로 여기가 넘어가면 그 하늘제를 넘어가면 문경군 관음리가 문경시 관음리가 되는데요. 그 문경시 관음리에는 관음원이라는 원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큰 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대원이라고 붙여서 여기가 미륵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려 석실사원으로 중요한 이러한 이 고개를 넘어가면 경상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육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바로 쭉 내려 송계 계곡을 내려와서 북문, 중문, 남문을 거쳐서 내려오다 보면 남문에서 동창에서 배를 타면 그대로다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의 마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기가 어떻게 본다면 수운, 그죠? 물교통로와 육로교통, 수륙 그 양용의 교통로가 확보되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벽에는 즉 석벽이죠. 그 석벽에는 지금의 마치 그 석굴암의 본전불 주위에 11면 관음도가 쭉 나와 있듯이 여러 개의 그 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듯이 이 석실에 전부 조각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데 보이는 저런 데는 그 소위 감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상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감입을 해 놨을 텐데 이것들이 여기가 몽고 침입 때 결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거든요. 여기도 전장터죠. 금당협 전장터의 기사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여기가 수륙 양용의 교통로로서 결국 여기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또는 경상도를 이어주는 아주 고대 중요한 교통로가 됐고 그것을 입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늘제가 서기 156년 신라 아달라왕 3년에 개통이 됐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였죠. 그래서 이 도로가 계속 사용이 되다가 그 임진왜란 이후에 돼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막습니다. 막고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게 지금의 문경 1, 2, 3 관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문경 1, 2, 3 관문이 새로운 길인가 요즘 말한다면 신장로로 써야 되는데 새로운 신장로로 써야 되는데 아마 조선시대 그 시인들의 은유법에 의해서 여기를 그냥 새신자를 쓰지 않고 새조자를 써가지고 지금의 조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실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령 1, 2, 3 관문이 뭐 새가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 그런 조령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옛 길이고 거기가 새로운 길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자세히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재 구멍이 나 있는 데는 바로 여기가 감실이 돼서 거기에는 별도의 상들을 만들어서 감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 기술로 이거를 복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저 그런 그 소위 그 감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상이 놓여져 있었는지 근거 자료, 전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렇게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태고 그나마도 이 석벽이 자꾸 이제 이게 경사가 이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제 해체 공사 중에 있고요. 그 앞에 그 자연석 기단을 그대로 이용한 5층 석탑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 찰주라는 이렇게 쇠기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쇠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때도 뭐 피뢰침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피뢰침이 아니라
탑의 상륜부를 장식하고 있는 그 찰주라는 것인데, 이 새가 이 탑이 만들어진 시기가 대개 고려 초가 되니까 지금부터 천년 세월은 갔겠죠, 충분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새가 지금도 저렇게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기 비바람을 저기도 맞고, 또 지금 이렇게 저 부처님이 쓰고 있는 모자, 그 보게죠. 그 보게 아래에 보면 이렇게 쇠갈고리 같은 또 새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천년 세월을 이렇게 노상에 방치가 된 새가 이렇게 잘 보존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충주가 뭐와 관련이 깊은가요? 철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충주가 옛날부터 전장터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륙 양용의 교통로가 확보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고대 생산력에 가장 중요했던 철의 절대적인 산지가 되죠. 그러니까 충주철이 우수하다는 것도 저런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아마 이것은 밑에 거북까지 생긴 것은 비석의 받침돌일 텐데 저것은 제가 볼 때는 미완성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5차례 발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신에 관련되는 비와 관련되는 어떤 편도 하나 찾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거북의 등어리에 있어야 될 뭐 귀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로 볼 때는 어쨌든 하다가 어떤 무슨 난리 때문에 이게 중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석등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석등입니다. 석등인데 이 기둥이 일단 팔각 기둥이잖아요. 이제 저런 기둥이 들어갈 거를 아까 뺐던 초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빼고 사자를 배치한 이러한 창의력이 돋보였던 것이 법주사의 그 쌍사자 석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옆에 그 거북 뒤에 있는 이렇게 부러진 돌들이 이제 2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측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면 연꽃무늬지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저것이 절의 초입구에 세워지는 당간지주라는 겁니다. 즉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국기개양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기를 개양하기 위해 대가 올라가고 그걸 옆에서 받쳐주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의 돌을 저걸 당간을 바치던 지주라고 해서 저걸 지주라고 그러는데 저 당간지주의 이렇게 외 측면에 바깥 측면에 연꽃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연꽃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 경주의 보문동의 그 보문동 사지 진평왕릉 앞에 있는데요. 그 진평왕릉 앞에 있는 보문동 사지에서 보이는 연꽃 같은 즉 당간지주에 있는 연꽃이 이런 데서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주와 연결되는 여기서 내려가서 문경 안동을 거쳐 경주로 내려가는 그러한 문화적인 루트, 어떻게 본다면 이게 문화의 회랑지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곽이 있죠, 불상이 있죠, 불교 유적이 있죠, 탑이 2개가 있죠, 관음리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근데 다만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거대한 역사를 누가 했는지는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불처님 불상을 중심으로 뒤에 관음리에 있는 불상들이라든가 문경 쪽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또 멀리서 바라보면 월악산에 그 덕주사 마애불상이 있는데 덕주사 마애불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사자 빈신사지 석탑 안에서 보는 그 비로자나상이 보이는 그 방향 시선이 전부 이리로 지배하게 되고 있어요. 시선으로 전부 문경 관음리 월악산 마애불 그 다음에 빈신사지 석탑에서 보이는 그 불상 이런 모든 시선이 이런 십자포화로 거의 이렇게 집약이 되고 있어서 여기가 이게 어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태자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면서 여기에 머물러서 이걸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덕주공주가 덕주사와 마애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망해가는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역작입니다. 거대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려 초에 새로 일어나는 어떤 신의 기운이 모아져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결국 이렇게 본다면
충주 유문과 아주 그 충주 유문은 굉장했던 가문이 그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러한 유공다를 중심으로 하는 충주 유문의 가문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 충주에 있는 숭선사지를 조사했을 때입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그 금당, 즉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금당지 유적이고 왼쪽은 이제 전체 항공 사진을 찍은 것이고 거기서 출토된 여러 가지 이제 기와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거는 석가래 막대 기와 중에서도 이건 단청을 했던 그 색칠을 했던 그러한 기와들이고 왼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저건 한국사 거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저 이 숭선사지라는 절터에 그 한국 전쟁 때 미국 공병대가 주둔을 해서 중장비들이 굉장히 이동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불과 지표에서 25cm 아래서 저렇게 이걸 분청삭인데 장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저것이 옛날에는 물병 내지는 뭐 술병으로 사용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통같이 사용되던 건데 저게 굉장히 그 조사할 때 묵직한 개념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소위 결로 현상, 이제 추워서 자꾸 녹고 덥고 해가지고 그 이슬 같은 게 생겨서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무거운 건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말 그대로 뭐 술이 담겨져 있었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발굴 조사가 맞춰지고서 저 뚜껑을 개봉을 해보고 보니까 그 안에 꿀과 그 한약재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한약재가 자소도군요. 그걸 이제 그 식품명 과학연구원 같은데 또 지질과학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자소라는 한약재는 해충에 사람이 물렸을 때 바르는 한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소하고 꿀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던 것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발굴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이것이 국가사적으로 455호로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충주 신림면에 있는 절터인데 무엇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기와에서 숭선사라는 숭선사 또는 숭선사 삼보라는 기와 글씨가 있는 기와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고려사에 바로 이것이 여기 이 절이 고려 초기에 광종이라고 하는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공황이 있었죠. 그 광종이 뭐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죠. 그 다음에 이 광종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개성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왕건이니까요. 그 태조 왕건을 위해서 개성에다가 봉은사, 대봉은사를 창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불일사를 져요. 개성에다가. 그런데 다시 광종 5년에 고려사 기록에 보면 광종 5년에 그 어머니 신명순성 왕후의 고향이 충주고 그분이 바로 유공달의 고려 초기에 유력했던 호족이었던 유공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고향인 충주에다가 이와 같은 어머니를 위한 절을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숭선사는 그 당시에 광종이 뭐 대단했던 왕이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보면 그 이방원 태종과 비슷했던 인물인데,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자기 뭐 아버지 세력까지 다 이렇게 제거시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 광종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절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절이 고려 초기에 가장 화사한 아주 럭셔리한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토되는 모든 유물들이 굉장히 럭셔리했던 그러한 것들이죠. 예, 이것은 이제 그 보살상들이 출토되는 모습이고 저거는 기와 끝에 박았던 그 연봉, 금동제 연봉이 출토되는 모습인데 이게 아까 보았던 그 꿀단지가 됐던 것이고 저렇게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고 위에다가 이렇게 조선시대 오면 이렇게 그 복숭아 같이 연봉을 복숭아 같이 만들어서 백자로 만들어 씌웁니다. 저것은 이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또 지붕 추녀 끝에 쭉 장식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백자 연봉을 만들어 씌우죠. 저걸 모두에 씌웠다고 해서 모정이라고도 하고 백자 연봉제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고려 시대는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금동제 연봉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보존 처리하기 직전인데 밑에가 못이에요. 그 다음에 윗부분이 화려한 금동으로 된
연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추녀에 이제 황금색의 연봉이 쭉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럭셔리했던 건물이 숭선사라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고려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출토된 유물이 딱 합일치가 됨으로써 국가 사적으로 지적이 됐던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네, 이거는 충북 영동에 있는 영국사라는 절을 발굴 조사할 때입니다. 거기서 출토되는 이런 이제 불상을 비롯한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이건 이제 파불된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 밑에 구멍이 보이는 데가 못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못 정수리 부분, 못 대가리죠. 못 대가리 윗부분을 장식하기 위해 덮었던 그러한 이제 백자 모정들이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거를 발굴 조사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심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불과 높이가 8cm 미만이 되는 작은 것인데 저게 승탑의 모양이거든요. 부도탑의 모양이죠. 그래서 저게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원각국사 승탑이 있어서 그 원각국사 승탑을 만들기 전에 어떤 샘플로 저걸 만들어 갖고 와서 그대로 다시 그 돌로 석조로 원각국사 승탑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일대에서 흙으로 된 소조라고 그러죠. 흙으로 된 여러 가지가 날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저것은 소조 불상이나 소조 보살상, 특히 보살상이 손바닥에 이렇게 쥐고 있던 지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저게 이렇게 손바닥에다 저러한 지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상으로서는 보기가 어렵고 아마 보살상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지금 기와가 보이는데요. 저게 이제 끝 부분을 장식하는 막세기와고 저 쭉 올라가면 저게 숫기와인데 숫기와 등어리에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쏟아져 내려오지 않도록 못을 받고 그 위에 카바를 씌웠던 것이 영국사, 숭선사, 덕주사 이런 데서 지금 보면 강화도 전등사에도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저 김천 직지사에도 그런 모정이 하나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충주